자, 이제 식물의 호흡 잠깐 테스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다음은 식물의 호흡 과정을 식으로 나타냈대요. 호흡은 정확하게 광합성의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영양소 또는 여기다 뭐 포도당이라고 해도 돼요. 영양소 또는 포도당, 산소를 결합시키면 여기서 이산화탄소랑 물과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봅시다. 페트병 2개 중 1개에만 시금치잎을 넣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해서 어두운 곳에서 하루 동안 놓아두었다가 각 페트병 속의 공기를 석회수에 통과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석회수는 CO2를 검출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따라서 페트병을 어두운 곳에다 놓아두는 까닭은 시금치잎에서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는 시금치잎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호흡이 일어날 거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페트병 A의 공기를 통과시킨 석회수만 뿌옇게 변합니다. 이를 통해 빛이 없을 때는 식물에서는 호흡만 일어나고 그 결과 바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광합성은 영양분을 합성을 하는 과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거를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동화작용이다 라고 해서 배우게 돼요. 얘는 합성을 하는 과정이고, 호흡은 반대로 양분을 분해를 하는 과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뭘 얻어내고,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는 노폐물이 생성이 되고, 이 노폐물을 나중에 이제 배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표는 식물의 광합성하고 호흡을 비교를 했대요.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호흡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시기는 빛이 있을 때, 호흡은 언제나 항상 일어납니다. 빛이 있건 없건. 그러니까 낮에는 호흡 광합성 다 하고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호흡만 하게 돼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호흡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게 되겠죠. 또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주게 돼요. 자, 다음 6번. 오른쪽 그림은 식물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내는데, 지금 보면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걸로 봐서는 호흡을 하고 있는 걸로 보니까 밤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빛이 강한 낮 동안 식물에서는 광합성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기 때문에, 따라서 흡수하는 CO2 양이 방출하는 CO2 양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기체 출입으로 보면은 주로 이산화탄소로 호흡을 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빛이 없는 밤에는 식물은 산소를 흡수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양분인 포도당은 뭘로 바뀌어서 녹말로 바뀌어서 인비의 엽록체에 저장돼 있다가 나중에는 설탕으로 바뀌어서 밤에 어디를 통해서 체관, 그러니까 관다발에는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을 하는 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유기양분이 이동을 하는 체관이 있습니다. 체관을 통해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이 되고요. 감자랑 고구마는 사용하고 남은 양분을 주로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감자는 저장하는 장소가 줄기죠. 줄기에 저장을 하는 거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저장하는 장소가 줄기가 아니라 얘는 뿌리예요. 그래서 약간씩 저장 장소가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단원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호흡은 낮이나 밤이나 다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는 밤에만 일어난다는 틀렸고,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일어나기 아니라 마이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나요.
양분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과정은 광합성이죠. 싹이 트거나 꽃이 필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 양이 늘어나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네. 호흡은 광합성하고 기체 출입이 그렇죠. 반대로 일어나죠.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니까 반대로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에서 어둠 상자에 넣은 후에 일정 시간 동안 산소 농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시근친 입에서는 자, 어둠 상자에 넣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만 일어나니? 호흡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자, 시근친 입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나겠죠. 빛이 없으니까. 따라서 산소는 감소하고 CO2는 늘어나야 되니까 반대가 될 거고, 네, 호흡에 필요한 물질, 호흡으로 생성되는 물질, 여기서는 정확하게 기체죠. 네, 얘네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이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에서 하루 동안 어두운 곳에 놓아둔 비닐봉지 안의 기체를 석회수에 통과시켰더니만 B에 있는 요 기체만 뿌옇게 석회수가 흐려진 걸로 봐서 B에서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어두운 곳에 놓았으니까 빛이 없어서 호흡만 발생을 했을 거고, 호흡의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했으니까 3번이 맞겠죠.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식물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작용, 즉 가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갖다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걸로 봐서는 가는 광합성이고, 광합성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거꾸로 반대작용인 호흡에서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가는 광합성이고 나는 호흡이고, 가가 일어날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녹말로 바뀌어서 엽록체에 저장이 되죠. 맞고, 그 다음에 식물은 나를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선생님이 이게 수업을 하면서 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했어요?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바꿔요. 여기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 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 한번 보자. 시험관 A부터 D에 초록색 BTB 용액을 넣고, 자, 시험관 A에만 날숨을 불어넣어서 노란색으로 만든 뒤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해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두었대요. 그러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도 용액이 같은 색깔을 띠는 거는 결국에는 얘가 노란색을 띠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는 CO2가 발생을 한 시험관을 보면 되는 거죠. CO2가 많이 발생을 한 거. 그래서 결국에는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수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호흡만 할 수 있는 바로 C. 그 다음에는 A는 그냥 그대로 있겠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A, B는 광합성을 못하고, 그 다음에 호흡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얘는 광합성으로 하니까 오히려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뀔 수 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되니까 쓰게 되니까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하게 되니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A하고 C가 노란색으로, A는 그냥 그대로 노란색이고 C가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험관 C에서는 산소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의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할 거고, 시험관 C에서는 호흡만 일어나게 되고, 시험관 D에서는 광합성하고 호흡이 모두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시험관 D에서는 그렇죠, BTB 용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죠. 왜? 광합성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색깔이 아마 파란색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답은 2번 디귿만 맞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7번. 광합성하고 호흡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광합성은 다 일어나고,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맞고, 호흡은 항상 광합성 빛이 있을 때 흡수는 이산화탄소, 산소 맞고, 양분 합성 분해 맞고, 바뀌었어요.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흡수해요.
비대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호흡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갖다가 생명활동에 쓰는 거고, 에너지를 흡수한다 또는 합성한 에너지를 저장을 한다. 다 가능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5번이 틀리게 됐죠. 그 다음에 8번. 그린 가는 낮에, 그 다음에 나는 밤에 일어나는 식물의 기체 교환을 나타냈는데, 낮 시간에 방출했다가 다시 쓰는 거는 산소죠. 밤 시간에 주로 흡수하는 것도 뭐가 됩니까? 산소에 해당이 돼요. 그죠? 얘는 이산화광합성을 할 때는 CO2를 흡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 산소를 발생하는 거를 일부 호흡을 할 때 쓰고, 호흡으로 발생하는 CO2도 다시 광합성에 낮 시간에는 활용을 해주죠. 그래서 둘 다 뭐다? 산소기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가에서는 비대에너지를 포도당에 저장을 하는 광합성 과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광합성이 없죠. 호흡만 하죠. 빛이 없으니까. 식물의 호흡은 가에 다 일어나고, 나에서도 나는 호흡만, 가에서는 광합성 호흡이 다 일어나주게 되겠죠. 그죠? 따라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식물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밤에는 호흡하고 광합성은 안 일어나지. 틀렸지. 밤에는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모두 방출하는 게 아니죠. 이산화탄소만 방출하죠. 낮에는 호흡량이 광합성보다 많은 게 아니라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요.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주로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맞죠.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낮 동안에는 식물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지 않아서 호흡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까닭은 이게 호흡으로 방출한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다 광합성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실제로는 CO2를 방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게 바로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12번은 그림과 같이 유리종 가에는 촛불만 놓고 유리종 나에는 촛불하고 식물을 함께 넣은 뒤에 빛을 비춰주면은, 여기서 식물은 광합성을 할 테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발생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의 촛불이 나의 촛불보다는 더 오래 타는 게 아니라 나가 더 오래 타겠죠. 여기서는 요 안을 채우고 있던 산소만 다 쓰면 땡인데, 여기서는 광합성을 통해서 계속 산소를 공급을 해주니까 빛을 차단한 곳에서 실험을 하면은 나의 촛불보다는 가가 더 오래 탑니다. 왜냐하면은 빛이 차단한 곳에서는 식물이 호흡만 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는 연소 과정에서도 산소를 쓰고 호흡에서도 산소를 쓰게 되니까 나의 촛불이 더 빨리 꺼져야죠. 그 다음에 빛이 있었을 때 식물은 산소를 방출한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답은 3번 디귿만 맞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봅시다. 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과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이때 양분의 이동, 식물이 생장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식물의 구성 성분으로도 이용이 되고,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도 운반이 되고, 사용하고 남은 약물은 모두 잎의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건 아니죠.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열매에도 저장이 되고, 저장하는 형태가 지방으로도 저장을 하고, 녹말로도 저장을 하고, 단백질로도 저장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녹말로만 저장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자, 광합성으로 맨 처음 만들어진 양분 포도당, 그 다음에 엽록체에 저장되는 형태는 녹말, 그 다음에는 밤에 각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동할 때는 설탕의 형태로 이동을 하니까 1번이죠. 포도당, 녹말, 설탕.
자, 그 다음에 15번. 과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주로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건 대표적으로 콩이죠, 콩. 그죠? 콩이 단백질이죠. 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깨로 기름 짜잖아요. 참기름 같은 거. 얘는 지방. 감자는 주로 녹말. 딸기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또는 과당. 사탕수수 같은 경우에는 설탕. 네. 자, 요런 사탕수수로 설탕 만들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저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어떤 식물에서 과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양분의 이동 경로를 나타냈대요. A는 지금 보면은 열매죠. A는 열매, B는 잎, C는 줄기, 그 다음에 D는 뿌리. 이렇게 되겠죠. 감자라고 할 뻔했네. 자, 양분은 주로 잎에서 만들어지죠. 열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양분은 주로 A부터 D에서 호흡에 사용이 되는 거 맞죠? 예.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쓰니까. 양분은 밤에 줄기에 있는 물관이 아니라 체관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동을 하니까 맞는 거는 2번 니은만 맞고. 자, 그 다음에 17번. 요 실험이 이제 환상박피 실험이거든요. 사과나무 줄기의 바깥쪽 껍질을 고리 모양으로 벗겨내고서 길렀더니 그림과 같이 껍질을 벗겨낸 윗부분의 사과는 크게 자랐지만 아래는 잘 자라지 못했대요. 즉 양분이 여기까지는 온 건데 일로는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분의 이동 방향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왔고 이 부분에 양분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변한 이런 경우를 해당이 돼요. 자, 따라서 바깥에 보통 여러분들 관다발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형성층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요 안에서 이렇게 관다발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안쪽에 있는 게 물관이에요. 안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애가 바로 물관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바깥쪽에 존재를 하는 게 바로 체관이에요. 이렇게. 바깥쪽에 존재하는 게 바로 체관에 해당이 돼서 식물의 체관이 제거된 거 맞고요. 식물의 입에서 과합성은 일어난 거고 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입에서 생성된 양분이 아랫부분까지 정상적으로 그렇죠. 바깥 부분을 도려내 버렸기 때문에 이동하지를 못해서 위에 있는 열매만 크게 자라게 하는 보통 이제 과수농업 같은 데서 사용하게 되는 환상박피, 고리 모양으로 박피, 껍질을 벗겨내는 이런 농사법에 해당이 돼요. 자, 이제 식물의 호흡 서술형 정복하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 앞에서 계속 했죠? 바로 뭐라고 불러줍니까?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다음에 2번. 다음은 식물의 호흡 과정을 식으로 나타냈대요. 그럼 포도당을 누구랑 결합시킵니까? 영양소니까 산소랑 결합시키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랑 에너지를 발생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빛이 없는 밤에 식물의 기공을 통해 흡수되는 기체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과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의 형태는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죠? 5번. 땅콩하고 깨는 남은 양분을 어떤 형태로 저장하는지 쓰세요. 주로 얘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해서 땅콩도 여러분들 기름이 많고 깨도 기름이 많아서 깨는 참기름, 들기름을 짜서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6번. 각 문제에서 제시된 단어를 모두 이용해서 답을 서술을 하시오. 식물이 호흡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 이거는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호흡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해당이 돼요. 즉 생명 활동에 필요한 바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낮에 식물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 자, 낮에는
빛이 있어서 뭐가 뭐보다 많아요? 네, 광합 성향이 네, 호흡량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여. 네,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8번하고 9번, 10번 봅시다. 자, 유리종에 촛불만 넣어두면 촛불이 금방 꺼지지만 촛불과 식물을 함께 넣고 빛을 비추면 촛불이 오래 탄다. 그 이유는 바로 식물이 뭘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방출해 주니까 이 방출한 산소를 갖다가 산소가 아무래도 보충이 되니까 양초가 좀 더 오래 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에 9번.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포도당은 녹말 형태로 바뀌어서 엽록체에 저장이 됐다가 이 엽록체에 저장된 녹말은 주로 밤에 설탕으로 분해되어 체관을 통해 각 기관으로 이동을 해 주게 되겠죠. 자, 다음에 10번. 사과나무 줄기 바깥쪽 껍질을 고리 모양으로 벗겨내면 윗부분의 열매는 크게 자라지만 아랫부분의 열매는 잘 자라지 못한다. 그 까닭은 즉 이 바깥쪽 껍질을 고리 모양으로 벗겨내 버리면은 바로 뭐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체관이 제거가 되는 거고, 바로 이렇게 체관이 제거가 되면서 결국에는 뭐가 광합성으로 합성된 양분이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열매는 사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페트병 2개 중에 1개에만 시금친 잎을 넣고 밀봉을 해서 어두운 곳에 하루 동안 놓아두었다가 각 페트병 속에 공기를 석회수에 통과를 시켰대요. 그러면은 이 비를 넣어준 시금치 잎에서만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호흡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했을 거예요. 따라서 석회수를 뿌옇게 변하게 하는 페트병은 바로 요 B에 해당이 될 거고, 석회수가 뿌옇게 변하는 까닭은 결국에는 빛이 없어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뭐만 했기 때문에 호흡만 했기 때문에 바로 뭐가 발생하게 된 겁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돼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바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식물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작용 A하고 B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자,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A는 광합성에 해당이 되고 B는 거꾸로 일어나는 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바로 호흡에 해당이 될 거고요. A와 B의 작용을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주면은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게 되고, 호흡은 모든 세포에 있는, 정확하게는 모든 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죠.
다음에 일어나는 시기는 이 호흡 같은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낮 시간에만 일어나게 되는데 호흡 같은 경우에는 낮, 밤 모두 호흡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비의 작용으로 생성되는 비는 호흡으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초록색 BTB 용액에 넣으면은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변하게 됩니까? 산성을 띠게 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색깔이 BTB가 변해버리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그림은 하루 동안 식물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냈대요. 간은 즉 광합성 호흡이 모두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낮 시간이고, 그 다음에 호흡만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밤 시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가에서의 기체 교환은 지금 낮 시간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주로 뭐를 CO2를 흡수하고 산소 O2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과 같이 유리종 가에서는 촛불만 넣고 유리종 나에는 촛불하고 식물을 함께 넣은 뒤에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빛을 비추어 줬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나가 가보다 오래 탔대요. 그럼 만약에 빛을 차단해 버리게 되면은 더 빨리 꺼지는 것은 나가 더 빨리 꺼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기서는 촛불과 아니다. 식물이 빛을 차단을 하면은 호흡만 해서 산소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촛불만 산소를 소비하는데 여기서는 촛불하고 식물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산소를 둘 다 소비를 하게 되니까 산소 소비 속도가 더 빠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촛불이 더 빨리 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또는 여기다 이제 쥐를 넣고 실험을 한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이제 빛을 꺼두면은 쥐만 혼자 있는 데보다는 쥐가 좀 더 빨리 사망하겠죠. 그렇죠. 식물이 같이 호흡을 빨리 해버리게 되니까.